안녕하세요. 포유 한율 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12월 고용 서프라이즈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예상을 한 20만 건 정도 증가하리라고 봤는데 실제적으로는 26만 건 증가했으니까 예상보다 30% 정도 고용이 증가한 거죠. 이걸 두고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상당히 관건인 것 같은데, 대부분은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죠. 또 하나는 이게 고용이 경기 후행 지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6개월 이전 경기 선행 지표를 봐야 되는데 6개월 전이면 2분기죠. 아니면 1분기 말.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건데, 그럼 고용이 후행 지표라면 고용이 줄어야죠. 그래서 이제 20만 건으로 예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서프라이즈단 말이죠. 그것도 30%나 서프라이즈다. 그러면 이게 경기 후행 지표를 하면 경기 선행 지표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면 경기 동행 지표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다는 거죠. 뭐 흔히들 고용이 후행 지표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6개월 전이죠. 지금 12월이니까. 그러면 6월달 2분기 내지는 7월 3분기 초 그때 경제가 나빴는데 왜 고용이 증가할까요? 그때 경기가 그러면 나쁜 거냐라는 거죠. 성장률이 조금 둔화된 것이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그 소비가 일시적으로 주춤해서 그 성장률이 둔화된 건지, 아니면 경기는 전체적으로 좋은데 주가만 조금 빠진 건지, 또 지난해 4분기에 실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1분기와 2분기에 조금 성장률이 둔화된 건지, 하여튼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잘못됐으니까 경기 후행 지표라고 하는 고용이 예상보다 30%나 증가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임금도 1월 이후 월 단위로는 가장 많이 올랐어요. 한 달에 0.6% 올랐었죠. 그러니까 10월 대비 0.6% 올랐다는 거죠. 고용도 증가하고 임금도 상승했다면, 그리고 연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난해 11월 대비 올해 11월이죠. 그것도 5.1% 상승했으니까 결국은 이제 소비가 유지되는 것이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니까 소비가 유지된다라고 봐야 정확하다는 거죠. 또 경제 성장을 3분기와 4분기에 끌고 온 것도 고용과 임금 상승이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임금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임금이 먼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했다면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어느 것이 먼저인지가. 그렇다고 하면 이제 연준의 의도, 쉽게 하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가지고 물가를 잡겠다. 즉 임금 상승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다는 거죠. 또 경제 전문가들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금리를 올리니까 고용이 감소하고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라는 경제학 교과서 지식,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기준금리 추가적으로 인상을 하면 한 1% 정도 더 인상을 한다면 고용이 감소할까요? 아니면 포유환율연구소가 지난 10월에 금리를 11월에 0.75% 인상하고 12월에 0.5% 인상하더라도 미국 경제는 2% 정도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 예상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금리와의 문제가 아니고
11월 22일 날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네요. 왜 사람들은, 경제 전문가들은 그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 상승하는 거는 성장률에서 무시하느냐, 물가에만 집어넣느냐, 상식적으로 얘기 안 된다. 그러니까 나쁜 것만 딱딱 끌어모아 가지고 경기 침체라고 한다는 거죠. 나쁜 지표만. 그런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이라면, 그렇다면 기업이 장사가 된다는 얘기고, 기업은 왜 또 고용을 늘릴까요? 장사가 되니까 고용을 늘린다. 그렇다고 하면 주가가 빠져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도 가능하죠. 그리고 또 기준금리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왔죠. 이미 4%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면 계속해서 기업은 추가로 고용할 거예요. 그래서 11월 실업자 대비 구인 비율이 아직도 1.7배다. 즉 구인자가 구직보다 70% 작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또 다른 의미는, 소비가 이제 12월에도 증가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죠. 11월에 취업을 했으니까, 또 월급도 올랐으니까 12월 소비도 증가를 예고하고 있다. 또 그렇다면 소비가 증가한다면 신규 주문 증가한다. 그래서 어저께입니까? 12월 ISM 지수는 아니고 11월 ISM 지수가 49로 나왔죠. 그리고 구독자분의 한 분은 계속해서 그 ISM 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양한 경기 선행 지표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그 11월 ISM 지수가 나빠진 이유가 신규 주문 감소와 고용 감소에 있다면, 고용이 증가하면, 그리고 월급이 올라가면 신규 주문도 늘어날 거다. 그럼 12월 ISM 지수는 개선될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리고 고용 증가하고 임금 상승되면 소비 여력 향상되는 거고, 그러면 기업 매출 증가하는 거고, 그것이 지난 3분기가 성장률이 증명을 해냈다. 또 3분기 상장기업 실적 공개를 했는데 한 70%가 서프라이즈더라. 그 얘기가 결국은 기업이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용 증가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증가한다. 4분기도 당초 10월 초만 하더라도 다 마이너스를 했고, 또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가 나오자 일시적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경기 선행 지표를 가지고. 근데 그 경기 선행 지표가 지역적인 경기 선행 지표라는 거죠. 보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경기 선행 지표가 맞는데, 예를 들면 고용이, 임금이 상승되면서 증가하는 거, 그거 얼마나 중요한 경기 선행 지표냐는 거죠. 근데 경제 전문가들이 가지고 나오는 경기 선행 지표에는 임금 상승 플러스 고용 증가를 미래 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기 선행 지표에 넣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지역적인 경기 선행 지표 가지고, 즉 교과서에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과거 근본이제도 시대 얘기를 가지고 종이화폐 시대, 또 금융이 제조업보다 큰 오늘날 동일한 잣대로 가지고 얘기하면 조금 오차가 크게 생길 거다 라는 얘기도 가능하겠죠. 이 얘기는 또 2023년 상반기까지 금리 한 1% 정도 더 높이된다 하더라도 고용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기존의 정한 고용과 기존의 상승한 임금이 소비 증가로 이어질 테니까요. 소비가 증가하면 그 다음에 생산이 증가하고 신규 주문도 증가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고용 지표로 이제는 이해할 때가 됐다는 거죠. 왜? 높아진 물가 수준, 또
높아진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그 고용이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니까요. 뭐 일부 기술주들은 뭐 불이익을 받겠죠. 그러나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주가만 빠져가 있는 상태다. 라는 얘기도 가능하고 2023년 1분기 성장률도 플러스가 확실시 된다. 라는 얘기도 가능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증시가 아주 견조하게 상승해요. 과거처럼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고 포유환율연구소는 이것을 아름다운 상승이라고 봐요. 다수 경제 전문가, 정권 전문가들은 혼돈이라고 얘기하는데 포유환율연구소는 지난 2, 3개월 전부터 주가 상승의 배팅을 얘기했으니까 지금 상승은 견조한 상승이다. 그러니까 내년 1분기 성장률까지 도와주는 성장률이다. 그리고 1분기 성장률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즉 비정상적인 성장이 아닌 정상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다. 견조하게 상승하니까 수혜자도 많겠죠. 또 급등했다가 급락해버리면 피해자가 많은데 견조한 상승하면 수혜자가 많으니까 내년 1분기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얘기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고용, 임금 상승, 견조한 주가 상승은 기준금리가 5%까지 올라가더라도 금리 인하는 상당 기간 기대하기 어려울 거다. 2024년 이후에나 가능할 거다. 경기 침체를 주장하는 사람은 내년에 뭐 금리 인하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예? 금리 인하를 할 만큼 나쁜 경제가 예상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11월 미국 고용 서프라이즈가 임금도 0.6%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가장 월 단위로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의미가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변동금리 국가나 부채가 많은 국가, 뭐 한국이 대표적이죠. 이런 국가들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공행진하고 즉 5%대에서 정착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소비가 지속된다면 금융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등은. 그리고 정시는 국가 간에도 양극화되겠지만은 미국 정시 내에서도 양극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